자, 이번 시간엔 이 농막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농지법에 굉장히 해박하신 이장원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 농막 사태의 단초가 됐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그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그야말로 분노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야, 이거 너무한다 정말.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하느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결국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정부가 했던 입법 예고를 중단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은 이제 약간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5월 11일 날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네. 보도자료가 나왔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농막에 대한 불법 중축이 약간 대형화되고 말 그대로 약간 펜션이나 뭐 이런 느낌으로 정말 거대한 사업처럼 하시는 일부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입법 과정까지 연결돼 버린 네. 거거든요. 앞서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요. 보니까 정말 너무 불법이 많다 그래서 정부한테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농림부에서 입법 예고를 한 거죠. 주로 뭐 저런 내용들입니다. 불법 사항들이 농지법에 보면 뭐 저런 식으로 불법 증축을 한다든지 건축법상도 뭐 화장실을 만들고 저런 게 다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농막에 대한 사후관리 한계점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아예 입법으로 해서 농지법 시행규칙을 바꿔버리겠다라고 한 거였는데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기자님의 영상도 봤었지만 어우 댓글이 이제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제 네.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저도 이제 자경감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농지 관련된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많이 상담을 하는데 사실 농막은 그렇게까지 대형화되거나 이렇게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네, 네. 말 그대로 약간의 쉼터인데 그렇죠.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주말 농장을 그럼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억제가 너무 심해지고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6월 19일 날 관련 법규 개정 중단하겠다라고 네. 나왔는데 이 취지는 좋은데 말 그대로 평범한 귀촌인이나 사실 뭐 이런 식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뭐 경기도 외곽에다 농지 지어놨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고 네. 지금 농업이란 개념도 주말 농장 자체는 약간 농사를 좀 체험을 해보고 그런 그걸로 거죠. 수익을 엄청나게 창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니까 아니죠.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쉴 데가 없이 그러면은 그 떼약볕에서 그럼요.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예. 정말 떼약볕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볼 일도 봐야 되고요. 또 맞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정화조도 뭐 필요할 거고 이런 건데 사실 원칙과 법에는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이런 식으로 농막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해서 개정안을 발표했고 입법 예고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취소는 됐지만 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한번 봐두면 좋은 게 다음에 또 유사한 형태로 혹시나 입법이 될 수도 있기 그럼요. 때문에 첫 번째로는 농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을 이제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해서 좀 제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경우는 사실 10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 이하도 좀 약간 세분화시켜서 660제곱미터 이하면 농막을 7제곱미터만 만들고 6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3제곱미터만 만들어라라는 건데 그리고 기존에는 20제곱까지는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내놨네요. 네. 사실 7제곱미터 이하면 거의 뭐 고시원 방 같은 느낌이어서 거의 농막이 아니라 그냥 농사용 기구만 네. 좀 둘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농막에 설치되는 이제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인데 기존에는 사실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뭐 데크나 이런 건 제외가 됐었었는데 그걸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막은 그거랑 별개로 가겠다라는 네, 거였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릴 세금이랑 가장 크게 연관되는 주거 목적 판단 기준 명확합니다. 그래서 농막에 대해서 주거 판단 기준이 좀 불명하겠는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농막이 아니다라고 보겠다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좀 제시를 했었었고요. 네. 네 번째로는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좀 구체화하겠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뭐 건축법이나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일어나 하고 3년에 한 번씩 말 그대로 현황 어떻게 뭐 사진 찍어서 보여준다거나 그러게 해서 현상을 계속 체크를 하겠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농막 부속 시설 막 말 그대로 전기, 수도, 뭐 정화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해서 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입법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일단 대통령 지시로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 아마 내년 총선도 있고 그래서 추진되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농막 관련된 세금 얘기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농막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는 장소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그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세법은 항상 관련법에 따라서 변경이 생기면 그 법을 말 그대로 법에서 따오기 때문에
이 농지법상 농막에 대해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만 한정한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는 그러면 주거 목적이다라고 봐버리면 세법적으로도 양도소득세가 핵심이죠. 결국은 농막이 주거 형태로 인정을 받는 게 점점 예규가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막 개정안에 대해서 좀 상세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게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하면 농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법상 이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럼 약간의 주거 형태로 볼 수도 있겠구나.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세법은 실질과세기 때문에 농막이 주거용으로 형태가 인정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농막업 중에 이제 약간 일시적인 휴식을 벗어나서 뭐 야간 취침이나 숙박하거나 아니면 농작업 수반하지 않는 뭐 약간 여가시설. 왜냐하면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뭐 하나의 사무실로 쓴다거나 펜션이나 이런 걸로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작업 중에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 자체가 바닥 면적의 이제 25% 이하여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바닥 면적 25% 이하면 사실 상당한 아주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의 뭐 엉덩이 하나만 붙여라.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게 만약에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이제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실 것 같은 게 농막이 이제 주택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이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으로 혹시나 인정을 받아버리면 주택수가 카운팅 되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 하나를 팔아서 비과세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농막이 있어가지고 2주택자니까 비과세 못 받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아주 큰 세수의 이제 큰 문제가 예측을 생길 수 벗어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예. 하지만 이게 이 농어촌 주택도 있고 고양 주택도 있고 별장 주택도 있고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주택하고 별도로 하나 가지고 있어도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받는 그런 제도는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만약 농막을 주택이라고 하는 순간. 그렇죠. 왜냐하면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할 때도 이 농막을 그럼 농어촌 주택으로 봐줄 것이냐. 그렇죠. 네, 그 이런 문제가 요건이 부합하는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 이런 용어 자체도 모르시죠. 지금 거의 처음 들으신 분도 많으실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맞습니다. 거고.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제도 설명을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댓글이 농막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답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저도 몰랐기 때문에요. 좀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이 농막이 뭐 주택 쪽으로 본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염려되는 게 사실 파생되는 게 너무 많은데 네. 상속을 농지를 받았을 때 사실 그 농지를 항공사진을 보면 농막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받은 주택 중에서 한 채는 말 그대로 세법상 상속주택이라고 봐서 기존에 종전주택이 있었으면 이 주택수에 빼고 이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농막이 상속주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까지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비과세 문제는 그러네요. 상상 초월하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굉장히 많이 감면해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농막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농지 관련해서 양도를 할 때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은 최대 1억 원,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에 이제 감면을 해주는 그렇죠. 자격 농지 감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농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농막도 당연히 농지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농막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농막이 예를 들어서 주택성을 인정받아 버리면 그 농막은 농지 관련된 그 부분이 아니다라고 봐서 자경 감면을 따질 때 그 면적 부분을 따로 산정을 해서 자경 감면을 얘를 제외를 시켜야 그럴 수도 되는 있겠네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자경 감면의 세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 농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 이제 점점 더 내가 알아야 될 게 많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요번 이 농막 개정안 파문이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이 논란이 됐던 이 농막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